어머님들, 사실 우리 애가 수시모집 원서를 쓰려고 할 때는 일단은 판단 기준이 수능 최저 통과 여부인 거 이해되시죠? 수능 최저가 통과가 되는 그 순간 논술 전형이냐, 적성이냐, 교과냐, 면접이냐, 종합이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어머니들 보세요. 6월달 평가 성적표를 가지고 국수, 영,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 등급 계산하면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보통의 대학들은 두 개 영역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성균관대나 중앙대, 서강대, 이화대처럼 세 개 영역 말할 수 있지만 보통 두 개 몇 등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균 등급이, 어머님 보세요. 우리 애가 만약에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계산하면은 조금 전에 학생 2, 3, 1, 4탐, 2, 3은 4탐은 원래 3이죠. 그럼 2, 3, 1, 3이죠. 2, 3, 5, 1, 3, 4 더하면 9죠. 나누기 4 하면은 2.25등급이죠. 2.25등급은 100분위가 2등급에 89니까 2.25는 그보다 좀 아래겠죠. 100분에 80한 6, 7점 되겠죠. 그러면은 경희대학교 수원을 갈 겁니다. 국제캠퍼스로, 정시로. 그런 애들인데 정시로, 먼저 수시는 왜 매력이 있냐면은 정시보다 높은 데 가야 매력이 아닙니까, 이게? 정시는 수능으로 다 뽑지만은 수시는 수능 최저 4개 다 안 들어가고 2, 3개만 보고 다른 걸 더 보는 거잖아요, 대신. 그러다 보면 수시에 쓰는 기준은 우리 애가 정시로 못 가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우리 애가 6월달 평가 성적표를 가지고 정시로 어디쯤 갈 수 있을까가 수시 쓰는 기준점인 거 이해되시죠? 그걸 자꾸 그보다 높은 데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럼 정시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입학처에서는 수시의 수능 최저를 높게 잡을까요? 정시 합격자 성적이 높을까요? 당연히 수능의 수능 성적을 답하는 정시 합격자 성적이 더 높겠죠. 수시는 당연히 낮게 잡았죠, 수능 최저를. 그러면은 그냥 눈치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를 겨우 통과하는 대학이 제일 잘 가는 대학이죠. 정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겨우 통과하는 대학은 정시는 확실히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애가, 요게 수시 배치표입니다. 보세요. 4개 영역이 1.0은 보통 4개 1등급이죠? 이런 대학은 부담스럽고 수능 최저가. 자, 여기 밑에 2.0 보이세요, 여기? 그럼 이 말은 2.0이라는 것은 수능 4개 영역이 평균 2.0대인 대학을 제가 정리한 거죠. 근데 2.0이라 하더라도 여기 밑에 보세요. 2.0 밑에 보면은 4개, 여기 3개, 그 다음 페이지에 2개, 1개, 개수가 어머님들 4개 평균 2.0이 2개 평균 2.0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럼 제가 요거를 정리할 때 4개, 3개, 2개, 1개 서열대로 정리한 거 이해되시죠? 4개 2등급이 높을까요? 4개 등급합 8이 높을까요? 4개 2등급이 더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4개 2등급은 없고 4개 2등급은 없고 4개 등급합 8은 있죠? 그 다음 3개도 3개 2등급 다음에 3개 등급합 6. 이게 순서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자, 계산해 보세요. 조금 전에 학생 2, 3, 1, 3이면은 2, 3, 1, 3. 2개 2등급 아닙니까? 그렇죠. 3개 2등급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2개 2등급을 잡고 그 다음 3개 2등급에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찾으면 되죠. 이렇게 찾아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요 다음 화면이요. 어머님들 여기가 좀 잘 나와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머님들 보세요. 여기 2개 합 4라 하더라도 2개 합 4가 2개 2등급, 2개 합 4가 나오겠죠? 2개 2등급은 2이지만은 1, 3은 안 되는 건데 여기는 1, 3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개 합 4가 여기서부터 6칸까지죠. 2개 합 4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면은 똑같은 건데 여기가 다르죠, 지금. 교과의 서류형, 논술, 면접, 종교의 교과 중심,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중심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님들 2개 2등급을 제가 또 전형 유형별로 분리한 거예요. 어머님들 보세요. 이게 당연히 2개 합 4는 이건 뭘까요? 교과는 전형 유형의 교과는 무슨 뜻이겠어요? 내신 100%. 특목고나 자사고는 저기는 X표죠. 저기는 원서 쓰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 교서는 교과의 서류형이에요. 저만 이제 저거를 정리하는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뭐를 본다? 서류. 그럼 비교과를 본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교과도 보면서 비교과도 본다는 거죠. 종합전형하고 유사한 전형이죠. 그럼 저 전형들은 교과도 좋으면서 모두 좋아야 돼요? 비교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논술 전형 보자마자 논술 전형은 교과는 무시해도 된다는 느낌 받으셨죠? 그럼 어떤 애들일까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서 교과는 약한 애들이 여기겠죠. 비교과도 없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 면접형은 상식적인 면접형은 뭐예요? 1단계는 교과 성적으로 3배수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은 면접형도 일단은 뭐가 좋아야 돼요?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죠? 근데 면접형에서는 비교과는 또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출결봉사 다 만점이고. 그럼 보세요. 우리 애가 2개 2등급 2개 합 4 여기 정도가 된다면 아까 그 학생 2개 2등급은 되는 거죠? 그럼 2개 2등급이 되면은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운 거니까 2개 합 4까지 대학을 보면 되죠. 이해됐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원래 불합격인데 3개 2등급이나 3개 합 6 중에 탐구 한 과목이 있으면 거기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다시 앞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요걸 보세요. 당구장 표시 1번, 인문계는 국어 A 인정, 자연계는 수학 A 인정은 제가 요 네모 표시, 까만 네모 표시를 했습니다. 수능 최저 인정할 때 2번을 잘 보세요. 별표는 무슨 뜻이라고요? 저런 별표 친 대학은 우리 애가 수능 최저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도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2외국어면 한문 반영은 세모 표시한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요 별표가 무슨 뜻이겠어요, 요거? 중앙대는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한다. 3개 합이 6일 때. 이해되시죠? 그럼 어머님들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가 다 쓰면 글씨가 너무 길어지니까 마킹으로 표시를 한 거잖아요. 수능 체제에서 탐구 한 과목이 특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별표 친 대학을 잘 보세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다 그러면은 2개 2등급이나 2개 합 4 중에서 전형 유형 중에 제일 유리한 게 종합전형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과 면접도 괜찮겠죠. 근데 건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논술형도 가능은 한데 논술형은 상대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학력이 높은 고등학교, 강남 고등학교 애들은 논술형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고등학교 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2개 2등급을 예를 들어 수능 체제를요. 그럼 나머지 2개는 2등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3등급이라는 거죠. 그럼 2, 2, 3, 3이겠죠. 높은 애가. 그럼 2.5등급이죠. 어머님들 2.5등급은 내신도 2.5가 나와야 정상인 거 아시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학생은 내신은 2.5인, 수능은 2.5등급, 2등급 2개, 3등급 2개가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 내신 성적은 3등급 중후반이래요. 그럼 이 학생은 다음 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조금 전에 2개 2등급 요 칸에서 어머님들 그 학생은 교과형 건드리면 안 되죠. 내신 3.5등급으로 3등급 중반으로 2개 2등급 있는 수능 최저 교과형 써도 안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거의 원서 쓸 수 있는 대학이 논술형에 머무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어머님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100개가 넘는 대학 다 정리해놨잖아요. 이렇게 일단 수능 최저가 통과되는 대학이 어딘가, 그 다음 그 대학들 중에 전형별로 우리 애가 내신이 유리하면은 2.5인데 내신이 1.5다 그러면 종합형도 더 좋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면접하고 종합인 거 이해되시죠? 내신은 좋은데 수능은 3, 4등급이다. 얘네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그 다음에 면접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형 같은 경우에는요 앞 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교과형. 근데 여기서 학생부 교과가 실제는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과 성적이 50%만 넘어가면은 학생부 교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교과 100%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70%의 면접 30%도 교과예요. 그게 분류상. 근데 우리는 그거는 면접을 보니까 면접형이라 그러겠죠. 학생부 70에 적성검사 30이면은 우리는 적성형이라 그러는데 대입 전형 체계상 그거는 교과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 교과형은 교과 말고 이건 교과 100%죠? 면접, 적성, 논술형, 서류형, 글쓰기형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챕터별로 정리를 한 거고, 여러분들 여기 논술은 원래 여기 논술이 있죠?
눈치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55, 논술 45. 어머님들, 고려대학교 논술령은 학생부 55에 논술 45, 뭐 그건 논술령이라 그러죠. 근데 50이 넘는 건 학생부 55에 논술 45면은 뭐가 50이 넘는 겁니까? 학생부가 50이 넘었죠. 그러니까 분류가 교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여기 논술에 요 대학들 5개가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요 앞 페이지. 어머님들, 밑줄이 논술용 다 있죠. 교과용도 다 있죠. 근데 면접형은 밑줄이 별로 없죠. 밑줄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제가 밑줄 쳐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앞부분에 그랬죠. 수능이 내신이 좋고 수능이 안 나오는 애들은 학생부 종합이나 면접형이라 그랬죠. 왜냐면은 교과형도 좋은데 교과형은 밑줄에 다 걸려 있죠. 내신만 좋고 수능이 안 나오는 애들은 교과형 쓰면 수능 최저에 다 걸리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은 교과형도 밑줄에 굉장히 많죠, 지금. 자, 면접형은 한 4분의 1밖에 안 되죠, 밑줄 쳐 있는 게.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서류 중심, 이게 종합 전형은 제가 교과 서류 나눴는데, 어머님들, 이건 여기서 정리할게요. 어머님들 보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올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전형을 정리하면 너무 많으니까 두 종류로 제가 나누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교과 성적을 무조건 일정 비율 반영하는 대학은 제가 교과 중심이라고 정리한 거고, 교과 성적을 일정 비율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서류 중심으로 정리한 거.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자, 1단계가 학생부 교과 20에 서류 80이다. 그럼 교과가 20% 무조건 들어가죠. 요건 제가 교과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1단계가 서류 100이다. 교과 안 들어가죠. 그냥 무조건 다 서류 종합평가한다는 말은 여기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럼 보세요. 분량이 교과가 많아요? 서류가 많아요? 그러면은 교과 성적을 일정 비율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애가 내신도 좋으면서 비교과도 좋다. 여기가 더 낫죠. 교과 중심이. 우리 애가 내신도 좋으면서 비교과도 괜찮다 그러면은 교과 중심에서 대학을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 애가 비교과만 많고 교과 성적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교과 중심 원썼으면 불리한 거 이해되시죠? 무조건 교과는 일정 비율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서류 중심에서 대학을 찾아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변경 내용. 어머님들, 어쨌든 간에 논술형은 제가 뭐로 뽑는다 그랬죠? 논술형 학생부로 뽑는다, 논술로 뽑는다, 대학은? 논술로 뽑는다. 그러면은 논술이 기둥이고 학생부는 그냥 참고사항이잖아요. 참고사항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참고하는 거지 중심은 논술이잖아요. 이 논술이라는 것은 인문계는 언어와 사탐의 통합교과형 논술이 중심이면서 수학 문제가 나오는 대학이 많은 거 아시죠? 통계, 도표, 그래프나 진짜 수학 문제 내는 대학이 나오잖아요. 자연계는 수학, 과학, 그냥 문제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대학은 자연계에서 과학이 안 나오는 대학이 또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은 다음에 자, 건국대학교 보세요. 글자 수 축소되었고 자연계 요거 잘 보세요. 작년에는 2과목이 한 과목 지정, 한 과목 선택이면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대학에서 한 과목은 지정하고 한 과목 학생 선택했다는 거니까 학생은 몇 과목을 풀어야 됐었죠? 2과목 풀어야 됐는데 올해는 뭐로 바뀌었죠? 무조건 한 과목 지정이에요. 그럼 어머님들,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을 원썼으면 대학에서는 물화생지 중에 뭐를 지정할까요? 물리 지정하겠죠. 생명과학부 지정하면요? 생명과학 지정하겠죠. 한 과목 선택이 예상이 안 됩니까? 건국대학교는 자기가 원서를 쓰고 싶어하는 학과에 따라 지정하는 과목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과목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희대도 보세요. 작년에는 과학이 3과목 다 봤습니다. 지구과학 빼고 물화생을 다 풀어야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과목 선택. 건국대 경희대는 과학을 한 과목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뀐 부분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중앙대 체크하세요. 중앙대. 제가 주요 대목만 좀 말씀드리는데 작년엔 중앙대는요 수학하고 과학하고 문제가 통합이 돼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워낙 말이 많으니까 올해는 단일 교과형으로 여기 보시면은 수학 4문제, 과학은 물, 화, 생 중에 한 과목 선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제가 과학은 제일 많이 말한 게 뭐죠? 한 과목 선택.
그럼 어머님들 생각을 잘하세요. 제가 지금 건국대, 경희대, 그 다음 중앙대 수준 얘기했죠. 상위권 대학은요, 과학을, 물화생을 다 보는 대학은 이제 없어요. 몇 과목 본다? 한 과목. 그러면은 우리 애가 3등급, 3등급도 평균 3등급이죠, 과탐이. 2등급, 4등급도 평균 3등급인데 실제 논술은 2, 4등급이 잘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이 과학은 무조건 한 과목을 잘하는 게 좋은데요, 그 한 과목이 지원 학과와 관련된 과목이면 더 좋고 수능 선택한 과목이면 더 좋고, 또 하나 보세요. 대학 레벨이 위로 올라갈수록 과학 2 범위까지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낸다고 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학이 있고, 명시를 안 했다는 말은 원수준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데 상위권 대학은 출제할 수 있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논술 잘하려고 수능을 2과목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2과목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머님들, 요 표 있죠, 요거? 요 표 요거. 자, 밑줄은 무슨 뜻이죠? 인문계, 상경계 분리 출제하는 대학인데요. 어머님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수능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사탐 2과목은 2등급, 3등급 얘기했죠? 내신 성적은 3등급 중후반이라 그럴게요. 조금 전에 어머님 저한테 잠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얘는 3등급 중후반이면은 수능 최저가 2개 2등급은 됐었죠. 2개 2등급의 내신형은 쓰면 안 되죠. 3등급까지 붙는 대학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교과도 없대요. 종합도 원서 못 쓰죠. 결국은 논술형밖에 없죠. 근데 논술형 중에서 이 학생이 잘하는 게 뭐예요? 국수형 중에? 영어가 1등급이었잖아요. 영어제 시문에 나오면 좋겠죠. 못하는 게 뭐예요? 수학이 3등급이면 얘는 수학이 약하잖아요. 그럼 논술 문제 중에 통계, 도표, 그래프 문제나 수학 문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논술 유형의 언어, 여기서만 찾아야 되죠, 여기. 근데 우리 애가 반대로 이럴 수 있죠. 국수형 순서가 똑같이 2개 2등급에 나와도 2, 1, 3이다. 수학이 1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얘는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통계, 도표, 그래프나 수학 문제가 나와야 좋아요, 안 나와야 좋아요? 나와야 좋은 거죠. 그러면은 요 밑에 2칸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 퍼즐 맞히듯이 저를 보세요. 아까 그 배치표가 나는 배치표 있죠? 아까 등급. 거기에서 대학을 6개에서 한 8개를 골라내세요. 그 다음 논술형이라면 여기서 또 골라내야 되죠. 따져봤더니 얘가 수학이 약한데 통계 문제 무조건 나눠 성균관대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아까 세계합이 6이라 그랬죠. 세계합이 6이 아까 2, 3, 1, 2, 3이면은 2, 1, 탐구 한 과목 2니까 세계합 통과가 되는데 이 학생이 성균관대 가면 대박 아닙니까? 논술 문제가 무조건 성균관대는 언어 논술 50점에 통계 문제 50점이 나와요. 수학 3등급이 성균관대 통계 문제 못 푸는 거 아시죠? 그럼 성균관대는 피해가야 되죠. 아쉽지만 중앙대가 인문상경 분리출제하면서 경영경제대학만 통계 문제가 나오고 비상경 계열은 언어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면 세계합이 6이면은 성균관대보단 중앙대가 얘한테 유리한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가 밑줄이 뭐라고요? 인문상경 분리출제라는 말은 저 밑줄 친 대학은 2번 적혀 있겠죠. 통계나 수학 문제가 나오는 대학에 한 번 적혀 있고 안 나오는데 또 한 번 적혀 있겠죠. 그럼 눈치를 어머님들, 통계 문제, 인문상경 분리출제는 상경결에서 통계나 수학 문제가 나오겠죠. 이 말은 이 대학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비상경결, 인문학부나 어문학부죠. 여기는 통계, 수학 문제가 절대 안 나오죠. 얘는 그런 쪽으로만 6개 골랐어야 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어머님들 집에 가셔서 이걸 잘 보세요. 논술형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 뭐가 적혀 있죠? 이거 수능체제인 거 아시죠? 인문계 수능체제잖아요. 근데 여기 대학을 잠깐 보세요. 영고, 서희, 성중, 이거 가나다 순위 아니죠? 보통 책은 가톨릭, 건국, 경희 이렇게 적어야 돼. 그렇게 안 적었죠, 제가. 어머니들 원서를 쓸 때 가톨릭, 감식, 건국, 경희, 고려, 광운 이렇게 6개 원서 씁니까? 원서는 가나다라를 원서 쓰는 게 아니라 수능체제가 통과되는 대학 범위 내에서 6개를 쓰는 거죠. 이 순서가 수능체제 순서인 거 보이세요? 영고, 서희, 성중, 외, 홍숙시, 경건동, 과실일세, 광안, 연화가서, 경단덕, 한항, 경북, 부산.
31개 대학이잖아요. 보세요. 영고, 서희, 성중, 외, 홍숙시, 경건동, 과실일세, 광안, 연화가, 서. 수능체제 있는 대학이죠? 영고, 서희, 성중, 외, 홍숙시, 경건동. 왜 홍숙시는 경건동에 살까? 홍제동도 아니고. 과실일세, 광안, 연화가. 과실이라고요. 광안, 김연아가 꽝했다고요. 서라고요. 요 순서죠,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세계 2등급 요 2개, 서강대, 이화여대 세계 2등급 맞죠? 그 다음 세계 등급이합이 6, 성균관대, 중앙대 세계 등급이합이 6, 이거 맞죠, 제가 지금? 어머니 보세요. 그러면은 논술령을 6개 쓴다면은 여기서 찾은 다음에 한눈에 논술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애가 수학에 잘하면은 여기에 글씨가 쓰여 있는 대학을 찾아야 되죠. 수학이 약하면은 빈칸을 찾아야 되죠.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화여대는 뭐라고 적어야 되죠? 이화여대 탐구는 소수점은 절사. 그러니까 한 과목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머니들 여기 영어 제시문 한 개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이시죠? 영어 제시문 나오는데 밑줄 쳐놨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자연계 잘 보세요. 어머니 자연계는요, 논술 문제가 철저하게 수학, 과학의 통합교과인 거 아신데, 어머님들 다시 인문계 잠깐 설명할게요. 어머님들 인문계 논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계 논술은 글쓰기 논술이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언어 논술인 거 아시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쵸? 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뭐 물어보면은 논리적으로 대답합니까? 짧고 단답형으로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까? 평소에 책을 많이 읽습니까? TV를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합니까? 안 될래는 안 됩니다. 되래는 되고. 인문계 쪽은 논술이 어느 정도 3만원 올라올 때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언어 논술이. 그러면은 논술을 뒤늦게 시작하는 애들은 통계 논술 쪽은 가능해요, 이게. 수학을 잘하면 통계는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늦게 시작할수록 사실은 언어 논술만 나오는 대학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논술이 가급적 나오는 대학이 얘한테 좀 부담이 적은 거죠. 자연계는 더 심합니다. 자연계는 논술이 철저하게 수학과학 문제풀이인 거 아시죠? 그러면은 자연계는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수학과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기본적인 논술 준비인 거 아시죠?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논술 문제가 수학과학 문제풀이인데 수학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대학마다 과학이 나오냐 안 나오냐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 애가 과학이 약하다. 먼저 절로 보세요. 자연계 학생입니다. 이번엔 2, 3, 1, 2, 3. 조금 전에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라면 2, 3, 1, 2, 3. 수학이 3등급이죠. 얘 논술형 수학 3등급으로 원서 못 쓰죠. 그런데 과학이 2, 3등급이죠. 과학도 잘하는 게 아니죠. 인문계 가지 왜 자연계 왜 왔을까? 이제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죠. 논술형 쓰면은 수학 3등급, 과학 2, 3등급으로 어느 대학을 원서 쓰겠습니까? 수능 최저 2개 2등급인 대학은 고대부터 다 2개 2등급인데 수학 3은 어떻게 고대 논술 문제 못 풀잖아요. 근데 보세요. 수학이 1등급, 과학이 1, 2등급. 대박이죠, 그럼. 국어, 영어는 등급과 상관없이 수학 1등급, 과학 1, 2등급이면은 논술 다 풀 수 있겠죠? 얘는 국어, 영어가 3, 4등급이면 정시까지 가면 안 되죠. 수시에서 논술도 끝장을 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항상 수학을 기준점 잡으세요. 자연계는 수학이 적어도 3등급 안에만 들면 B형으로 논술형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학이 강하면은 괜찮은데 약하면은 보세요. 과학이 수학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온다. 여기 있는 대학만 원서를 써야 되죠. 과학 문제가 안 나오는 대학. 근데 과학 문제가 안 나오는 대학도 절반쯤 되지만 나오는 대학이 더 많죠, 지금? 그러면은 과학을 다 하기 어려우면 한 과목만 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과학이라는 말은 7개 대학이 제일 많은데 7개 대학은 그냥 이제 과학이라고 적어놨죠? 옆에다 적어놨어요. 공통이란 말을 적어주세요. 공통과학. 이 말은 한 과목만 집중해서 내는 게 아니라 1학년 대표는 수준의 과학 문제만 내겠다. 이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근데 밑에 표를 보세요. 요거는 지워버리시고 과학 한 과목 지정. 아까 건국대 한 과목 지정이죠? 7개 대학은 한 과목 선택이죠. 여기 대학 이름 잘 보세요. 여기가 요 첫 번째 줄은 물화 생 중에 한 과목 선택이고 두 번째 줄은 지구과학이 포함돼서 한 과목 선택이죠. 죄송한데 지구과학은 논술에서 무시받습니다. 논술 문제 안 나오는 대학이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애들 중에 자연계 학생 중에
수능을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들은 문신의 폭이 좁습니다. 논술 문제 풀려고 보니까 지구과학 문제 아예 안 내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과목을 아주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한 과목 선택 7개 대학이 좋은 대학 많죠 지금? 그렇죠?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 애가 수학하고 과학 한 과목을 잘 하면은 여기 있는 대학 논술형에서는 승부가 나는데 상위권 대학도 수학, 과학 2등급 정도 되면 승부가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과목을 잘 보세요. 성균관대는 두 과목인데요. 물화생이면 과목 수는 몇 개예요? 세 과목인데 원투 하니까 6과목이 되는 건데 성균관대는 생명과학만 원투 두 과목 5개 해도 된대요. 그럼 어머님들 어느 과목이 어려운 겁니까? 원투 중에? 투 과목이 어렵죠? 그래서 논술은 보정을 한대요, 점수를. 상위권 대학은 논술 점수를 보정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푼 애가 60점 받은 거하고 쉬운 원푼 80점하고 점수를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머님들 투 과목을 선택하면 점수가 실제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럼 이럴 수 있죠. 성균관대는 두 과목인데 자세히 보니까 한 과목으로 원투 두 과목 선택해도 괜찮다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물어보니까 실제 거의 다 투를 선택한 학생은 작년에 별로 없었대요. 거의 1+1 많이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두 과목이 인하대 수학과 우수자, 경북대, 여기서 경북대는 관심 없죠? 인하대도 좀 그렇다면은 실제 학생 입장에서 서울 입장에서는 어머님들 과학은 거의 한 과목 선택이 많은 거죠 지금.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럼 전략적으로 수학을 열심히 하면서 과학은 한 과목 정도만 잘하면은 선택의 폭이 거의 커버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언어 수학, 언어 과학. 여기 있는 대학들은 언어라는 말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연계인데 무슨 논술이 나온다고요? 언어 논술. 이런 대학은 거의 애들이 언어 논술에서 점수 차이가 나버리겠죠. 자연계 학생도 우리가 글쓰기를 좀 한다 하면은 여기가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논술형 제가 이렇게 해서 자연계도 수능 최저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놨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학생부 교과 적성형. 자, 어머님들,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만 보세요. 적성고사 보는 대학이 폐지가 15개, 실시가 13개니까 절반 이상이 폐지인데 어머님들,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만 관심 갖죠. 충청, 경상은 관심 안 갖잖아요. 근데 밑줄은 항상 무슨 뜻이죠?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죠. 밑줄이 조금 전에요. 있어요, 없어요? 서울하고 인천 앞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밑줄은 서울, 인천, 경기는 없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말은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해요. 적성검사는요 철저하게 국어, 수학, 영어 문제풀이입니다. 그럼 제 생각은요, 어머님들 내신과는 상관이 없이 5등급 대 애들 있죠? 수능이 5등급인데 내신은 6등급인 애들, 이런 애들 5등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345 정도 국수형만 가지고 이런 애들은 적성에 여기 있는 대학을 관심 가져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님들 이 적성검사가 국수형만 나오면은 인문계 학생은 국수형 다 중요한데 자연계 학생은 수학, 과학을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연계 학생들은요 국어, 영어를 잘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적성이 맞아요. 자, 국어 4, 수학 7, 영어 5, 과학 6. 논술 못하죠? 적성되죠. 국수형만 문제 나오죠. 자연계도.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국어, 영어를 잘하면은 논술은 필요가 없지만은 적성은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긴 점 잡으시고 다음 페이지. 어머님들 여기를 요거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적성 반영 비율이 80%라는 말은 학생부 20에 적성 80이겠죠. 어머님들 이게 적성 반영 비율인데 이게 작년 거잖아요. 어머님들 작년에는 적성이 여기에 다 몰려 있죠 지금 80, 70%에. 근데 올해는 50% 밑으로 다 내려갔죠. 왜? 적성이 살아남으려면 학생부 교과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교과가 50%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적성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올해 적성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논술형에서 학생부 교과를 아까 제가 무력화시킨 느낌 받으셨죠? 서강대처럼. 근데 적성형은 적성형에 살아남으려면은 50% 이하로 적성 비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형식점 반영 학생부가 50%가 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것만큼 학생부 변별력이 커졌습니다. 어머님들, 내신 비중이 논술은 큰 의미가 없는데 적성은 작년보다 커졌다는 느낌 받으시고,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앞 페이지 앞 페이지 넘어가세요. 하나 더. 여기요. 어머님들, 요거 체크하세요. 요거. 어머님들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가 흰색이 2015고 2014가 작년인데, 여기 한번, 근데 여기 한성대 괜찮잖아요. 한성대가 숫자가 얼마로 적혀있어요? 작년에 0.8로 적혀 있죠. 제목이 내신 한 등급에 해당하는 적성 문항수. 내신 한 등급 옆에다가요 3, 4등급 적어 놓으세요. 3, 4등급. 어머님들, 내신 4등급하고 3등급하고 감점이 있겠죠? 내신이 3등급에서 4등급 점수가 더 깎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점이면은 적성이 5점, 한 문제가 5점이다. 그럼 내신 4등급이 3등급을 잡으려면 적성을 몇 문제 더 맞춰야 돼요? 2문제 더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소수점일수록 내신 비중은 적고 적성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다시. 내신은 3, 4등급 간에 10점 차이 나는데 적성은 한 문제가 5점이래요. 그럼 내신 4등급이 3등급을 잡으려면 적성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그럼 2.0 문항을 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은 애일수록 여기서 숫자가 적성 한 문항이 몇 문제를 더 맞춰야 되냐? 소수점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0.5 문항이면은 내신은 한 등급이 5점 차이인데 적성 한 문제가 10점이라는 거잖아요. 적성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내신은 한 등급이 뒤집어지고도 남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걸 보세요. 소수점이 1.0이 어디서 끝났어요? 7이 여기서 7개 대학의 작년에는 내신 한 등급이 적성 한 문항만 맞추면은 7개 대학 다 뒤집어졌었죠. 근데 올해는 여기를 보세요. 1.0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가천대. 두 번째가 바로 한국산업기술대가 1.2문,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적성 0은 작년에 비해서는 내신 비중이 커졌다고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 애가 내신 성적이 그래도 제 생각은 4등급, 5등급 대 있죠? 상식적으로 보세요. 가천대를 내신 1등급이 원서 쓰겠습니까? 2등급이 가천대 원서 쓸까요, 내신? 3등급은요? 씁니다. 간호학과 정도 되면은. 내신 4등급 대 애들이 가천대 쓰기 시작하죠. 실제 지원자는 3, 4, 5등급인 거 아시죠? 요 등급 안에서 요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애가 내신이 좋으면은 이게 적성 문항수가 클수록 좋은 거죠. 뒷부분이. 내신이 안 좋은 애들 앞에서 대학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영역별 출제 비율. 어머님들, 제가 적성검사는 문제가 수능에서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국수 0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 대학마다 다릅니다. 국어, 수학은 다 나오는데 영어가 안 나오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서 우리 애가 영어가 약한 애들 있죠? 영어가 약한 애들은 영어가 출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제가 인문계, 자연계에서 인문계를 보세요.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문제만 나오잖아요. 요 순서가 1등, 2등, 3등이잖아요. 국어는 한신대학교는 60%라는 말은 적성검사 100점 만점에 국어가 60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순서가 뭐죠? 국어 영역에 반영 국어 비율이 높은 대학 순서부터 낮은 데 쭉 정리한 거죠. 수학도 이렇게 정리한 거고 영어도 정리한 거죠. 그럼 어머님들, 우리 애가 국수형 중에 인문계건 자연계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이 1등, 2등, 3등인 여기인 대학에서 원서를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어머님들, 영어 칸을 보세요. 영어 칸. 서경, 성결, 수원, 한성, 한신. 어머님들, 여기 서경대하고 한성대는 서울에 있죠. 영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들, 우리 애가 내신 3, 4, 5등급, 수능 3, 4, 5등급인데 영어는 7등급이다. 여기 써도 상관없죠. 그쵸? 그러면은 사실은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 안에서 우리 애가 수능 국수형 중에 어느 영역을 잘하냐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죠. 그럼 이 표하고 앞에 내신 한 등급당 적성 문항수 있죠?
그거랑 맞물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찾아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면접형 밑줄이 거의 없죠? 2단계에서 면접으로 가를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면접 전형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넘어가고 여기 보세요. 어머님들, 면접형은요, 아시죠? 1단계가 교과 성적으로 3배수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뭐로 뽑겠다는 거죠? 면접으로 학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능체를 안 걸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면접 보는 모든 대학을 가톨릭대부터 밑에 있는 홍익대까지 자 전형 이름 적어놓고 구분을 평가 내용과 방법 이렇게 구분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정리해놨죠. 근데 어머님들 여기를 보실 때는요, 학생부 종합도 이렇게 면접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어머님들 여기 보세요. 강원대 춘천 좀 볼게요. 지원 동기 학업 계획에 대하여 면접위원이 구술 면접을 시행함. 어머님들, 면접 보러 갈 때 지원 동기, 너 우리 학교면은 공부 어떻게 할 거니? 장래 희망 뭐니? 기본이죠? 이런 것만 물어보는 대학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실 때는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형은요, 올해 가장 큰 변수가 제가 앞분 설명 안 했는데 서류 확인 면접밖에 못해요. 종합이건 면접이건. 교과 지식 물어본다 못 물어본다 올해부터? 올해 그래서 면접 보는 대학이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형 면접형이 대학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서울대처럼 문제 풀게 하면 되는데 그거 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못 내게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까요? 교과 지식 못 물어보게 하면은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문제를 내면서 사실은 그건 교과 지식 아닌데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법칙,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결국 교과 지식에 동원이 돼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현상을 물어보는 전형은 대부분 제시문을 줄 수 있습니다. 제시문 아시죠? 종이에다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고 한 10분, 15분 동안 준비해. 그 다음 면접실 들어와서 그것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면접 내용과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시문을 부여하고 이 문구 잘 보세요. 그 문구가 들어가면은 교과 지식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애가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교과 지식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쪽은 피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정리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교과형. 근데 교과형은요, 내신 100%이죠?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입학처 찾아볼 것.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생부 교과형은 최상위권 대학은 없는 거 아시죠? 중하위 서울의 중위권 대학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부터 유달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년도 결과를 공지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형이나 조금 전에 면접형 있죠? 그런 대학들은 제일 중요한 게 1단계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나와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거의 다 상담해 줍니다. 교과형, 면접형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서류형. 어머님들, 이 서류형은 분류가 제가 어디다 해놨죠? 교과에 있지만 서류를 보는 대학인데, 근데 여기 연세대 보세요. 연세대가 학생부 교과가 신설되었죠? 보세요. 1단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은 교과 성적을 뽑을 줄 알았는데 1단계는 학생부 교과백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뭐가 30 들어가죠? 어머님들, 학생부 교과는 비교과가 원래 출결 공사만 봐야 되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의 저 비교과는 서류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서류형 이 8개 대학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부 교과형에 분류되어 있으니까 비교과 활동이 없어도 내신만 좋으면 되겠지? 다 떨어집니다. 여기는 사실은 사정관제를 보면 됩니다. 근데 사정관제인데 뭐를 많이 반영한다? 교과를 많이 반영하는 사정관제다, 종합전형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종합전형 이렇게 아까 설명했죠? 종합전형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이건 제가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요, 어머님들, 이 로마 숫자 3 서류 파트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평가하는 거 아시죠? 근데 서류의 범위가 대학마다 다릅니다. 서류하면 뭐 들어오세요? 첫째, 학생부. 두 번째, 자기소개서. 세 번째, 추천서. 네 번째, 어머님들은 포트폴리오 그러죠. 그게 기타 증빙 서류죠.
근데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 간소화가 키워드인 거 아시죠? 간소화가 종합전형에 적용되는 그 순간 서류 간소화란 말이 나오는 거 아시죠? 사교육 유발 요소 뭐죠? 요 중에서? 포트폴리오 폐지. 그 다음 또 하나, 추천서 폐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폐지가 많다는 뜻이죠, 올해.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소개서를 더 잘 써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소개서 못 써도 포트폴리오를 메꿀 수 있어. 그게 안 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새로 정리해서 서류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만 보는 대학이 있다는 거죠. 소개서 내요, 안 내요? 한양대 바로 떠오르시죠. 이렇게 한양대, 연세대학교 학생 학교활동 우수자도 소개서, 교과형 요것도 서류 안 받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학생부 교과로 바꿔주세요. 이거 교과형인 연세대 학생부 교과형과 그 다음 한양대 종합은 자기소개서도 안 냅니다. 다시,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는 두 개 대학은 소개서를 낸다 안 낸다? 종합전형 원서 쓸 때 부담이 없죠. 일단 써보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대학은 소개서 써야 되니까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자, 밑에 대학 소개서 추천서 안 받는 대학, 여기 소개서만 받죠? 넘어가세요. 넘겨보세요. 추천서 받는 대학이 더 많죠? 이런 포트폴리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많이 들어가죠? 활동 보충 자료. 혹시라도 우리 애가 포트폴리오를 잘 해왔다는 애들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대학들에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면접. 다시 앞으로, 다시요. 다음 페이지. 어머님들, 아까 면접형에서 더 중요한 거는 종합형에서 말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건국대 자기 추천 보세요. 이게 면접 파트죠? 보세요. 개별 면접, 인문계, 발표 면접 잘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제시문은 읽고 의견 발표. 저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면접 보러 갈 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실이 있고 제시문 준다는 거죠. 그거를 사전에 한 10분 동안 풀게 하고 면접실 입장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게 제시문의 내용의 지원 동기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교과 지식은 아니겠지만은 사회적 이슈나 자연 현상 관련된 결국은 뭔가를 물어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일 거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시문이 주어지는 대학은 교과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올해는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거를 면접형이나 종합형은 많이 좀 준비시키세요. 애들 신문 좀 많이 보게 하고,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 있죠? 그거를 가지고 교과 지식 못 물어보니까 연결시켜서 물어볼 대학이 많다는 거 이해되시죠? 제시문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쭉 넘어가세요. 다 정리했습니다. 종합청 다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면은 끝에 가면은, 자, 이거요. 저는 이거 올해 이거 제일 잘 만든 자료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어머님들, 여기 대학 순서가 가나다라가 아니라 서울대는 항상 제일 위에 갖다 놔야 되죠? 그 다음 영고, 서희, 성중, 외, 홍숙시, 경건동, 과실일세, 광안, 연화가, 서, 수능최저 순서로 대학을 쭉 정리했고, 논술 보지 않는 대학들은 천대부터 가나다순 정리를 했는데요. 어머님들, 대학교 요강 찾으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수시 모집을 한 줄에 다 정리했죠, 이렇게. 자, 보세요.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은 교과 서류, 그 다음 특기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연대 하나만 보는 법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연세대학은 이 논술 전형에 일반적인 몇 명 뽑아요? 738명 뽑는 거 이해되시죠? 자, 별표, 아까 무슨 티를 했죠? 탐구는 한 과목 반영. 그 다음 학생부 20엔, 논술 70은 전형 방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4개 합이 6, 자연계는 4개 합이 7. 저게 무슨 뜻일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제가 적어놨죠. 근데 탐구는 한 과목 반영 별표로 정리했죠. 세 번째, 교과 20에 출결 봉사 5. 어머님들, 학생부 30이 뭔가 그럼 찾아보잖아요. 학생부 30은 교과 20에 출결 봉사 5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자, 교과 성적은 등급을 보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0대, 40대, 40은 뭘까요? 학년별 반영 비율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밑에 줄로 내려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과목 무슨 뜻일까요? 교과 성적 반영 교과목 한 줄도 적어놨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비교과 뭐 본다 정리해놨죠. 그럼 여기에 전형 방법 들어갔고, 모집인원 들어가 있고, 수능 최저 정리했고, 학생부 어떻게 교과 비교과 다 정리해놨죠. 이렇게 해놔서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는 중요한 게 4번은 이건 다른 거잖아요. 제출 서류죠, 저거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여기 4번, 여기가 이건 제출 서류인 거 이해되시죠? 여긴 제출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대신 학생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없잖아요. 서류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안 한, 정성평가다 보니까 몇 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빼고 제출 서류 집어넣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연세대학은 요 전형이 다 아닙니까, 사실? 한 줄에 다 정리,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120개 대학을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자료집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어느 대학 관심 있다 하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쭉 보시면 되죠? 그리고 필요한 다 정리해놨고, 그 다음 앞에 가서 배치표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보고 찾은 다음에 전형, 논술형, 적성형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시간이 딱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건우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까지 긴 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항상 정확한 입시 정보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